오늘이 2월 4일입니다. 감나무는 유목기 때부터 수령을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런 감나무 밭은 수령이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부유단감나무인데, 이렇게 키가 크고 엉망이 된 감나무를 겨울 전정할 때 자르고 비틀고 눕히고 하면서 키를 낮추고 복잡한 부유단감나무를 정지와 전정을 통해서 개심 자연형의 수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잘라야 할 게 참 많죠. 나무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이 큰 가지들 강전정을 좀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 번에 한 해에 너무 많은 가지를 잘라낼 수는 없거든요. 좀 가지를 잘라내면은 결과모지 같은 잔 가지들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지하빈 뿌리와 지상부가 균형이 잘 맞거든요. 과수용어로는 TR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선 잘라야 될 것들 대략 봐도 이런 것들은 수직으로 계속 하늘로 올라가면서 또 옆에 나무 가지하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좀 크지만은 이런 가지들은 자르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가지들을 우선 페인트 칠을 해서 표시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감나무가 2년 전 겨울 전정을 할 때 가지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위에 가지가 아래 가지에 햇볕을 가려서 그늘이 되는 가지들도 많았고, 이 나무도 이 가지가 이성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가지가 햇빛이 가려서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요 위쪽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요 가지를 잘라낸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 위에 요 가지가 요렇게 뻗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 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요 밑에 가지가 살아납니다. 햇빛을 보거든요. 다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딱 살아났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30cm 적지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계속 이 주지가 쭉 이렇게 주지를 키워 나가서야 하는데, 키워 나가려니까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부딪히니까 방향을 이렇게 털어버린 거죠. 서로 안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형태로 키워졌는데, 이런 가지도 우선 미리 잘라서 해야 됐죠. 이런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지를 이렇게 키워 나갔어야 됐는데,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잘리고 위로 켜버리고, 또 이게 딱 말해주잖아요. 이 주지가 오다가 수직으로 간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영양을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이건 굵어지고 이 위에 가지가 약해지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미리 잘라서 써야 했는데, 지금 주지로 마땅히 써먹을 만한 가지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복잡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저런 데서 이 주지를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데 부딪히니까 잘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한 나무를 완전히 베내야 되는데 좀 베내기가 좀 아깝고 막 그렇다 보니 이래 된 거죠. 이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뭐 감을 못 따먹고 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가지치기 할 때도 어렵고 감 딸 때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요런 가지들을, 엉망이 된 이런 가지들을 좀 다듬어야겠습니다. 키가 큰 나무를 키도 낮춰줘서 작업성도 좋게 하기 위한 개심 자연형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들을 많이 잘라냈습니다. 요 가지가 요렇게 올라가서 이 가지하고 그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건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면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자르고 바로 발라야 됩니다. 이게 수분이 증발되거나 또 세균이 침투를 해서 가지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포제를 발라주면 나무가 잘 아뭅니다. 톱심 페스트입니다. 가지를 자를 때 주지로 키워나가는 가지를 선정을 해놓고, 가지를 자를 때 주지 중심으로
주지에 햇빛을 가리거나 주지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가지들을 잘라주는 정지 작업을 우선 해놓고 척지나 결과모지를 다듬는 전정을 해 줬었고요. 이런 큰 가지를 자르고 나면은 도포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안 발라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 바짝 이렇게 자르지를 않고 약간 여유를 두죠. 여유를 두고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보면은 좀 썩어 들어갔죠. 썩어 들어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포제를 발랐더니 나무가 안 썩고 있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자른 지 2년 됐습니다. 만 2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나무를 2년 전 겨울 전쟁을 할 때 개심 자연형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강 전쟁을 해줄 때 모습을 살펴보면 가지들을 엄청 잘라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베어낸 건데 엄청 굵은 나무죠. 뭐 이런 굵은 나무 왜 이렇게 잘랐냐면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를 요거를 키우려고 요 가지를 요렇게 계속 좀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요걸 남기고 잘라버렸죠. 여기도 이 가지가 뭐 이거하고 부딪혀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두 개를 다 잘랐습니다. 근데 이 가지마저도 뭐 이걸 살리든지 하고 자르고 싶은데 너무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한 개의 가지는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여기는 장가지들을 좀 많이 달아놔야 됩니다. 가지가 너무 없어도 안 되거든요. 나무의 모양이나 골격을 먼저 잡기 위해서 큰 가지들을 먼저 잘라내는 과정을 정지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큰 가지들을 잘라내놓고 요런 작은 가지들을 이제 그 다음에 척지나 결과모지들을 다듬는 전정을 하는 거죠. 정지와 전정을 완료한 모습이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완전히 비어있죠. 개심자연형입니다. 주지가 이렇게 가서 저 끝은 살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같은 나무의 모습인데 잘라버린 주지의 연장을 위해 도장지가 나오면 유인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가지를 잘랐고 여기도 잘랐습니다.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가서 이상한 모양이었는데 요거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른 거죠. 요거를 요렇게 키워가야죠. 요 가지를 주지로 키우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요런 데서 도장지를 낼 겁니다. 바로 앞에서 본 그 가지가 이렇게 자랐는데 여기도 자르고 큰 가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큰 가지들 2년 전에 잘랐거든요. 여기 자르고 요 주지 도장지가 요 밑에서 나오길래 연장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해놨죠. 유인해 놨습니다. 요렇게 막 당겨가 묶어 가지고 요 가지도 이제 유인을 해야 됩니다. 잘라내니까 여기서 가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도장지들이 나와 가지고 요 밑에서 이 가지를 받으려고 지주대로 막 받쳐서 유인도 하고 지주대를 받쳐서 요렇게 유인도 막 했죠. 도장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가지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가지를 많이 자르니까 이 감은 적게 달고 영양분은 많으니까 가지만 키우는 거죠. 도장지들이 쭉쭉 뻗어 나옵니다.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 수세가 안정이 되거든요. 가지를 많이 잘랐더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는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번 희생을 하고 나니까 가지는 만들어지거든요. 잘 만들어지고 있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완전히 수직으로 서 있는 가지 아닙니까? 수직으로 이게 계속 놔두면 이 뒤쪽 영양분을 다 빨아먹거든요. 여기 빨아먹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요걸 또 잘라야 될 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가 요 밑에 가지에 다 그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가지를 키우면 수고가 엄청 낮아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는, 감을 딸 수가 없는 거죠. 가지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로 갔으니까 여기도 잘랐고 또 여기도 엄청 큰 가지를 잘랐고 고민이 되죠. 어쨌든 이 가지는, 이 주지는 쭉 연장해 갈 겁니다. 이런 데서 다 잘랐잖아요. 자르고 해서 이렇게 연장해 가거든요. 척지도 없었던 것을 여기 두 개를 붙였죠.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잘랐다고 하더라도 주지에 척지를 많이 붙이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감이 달리는 전체적인 개수를 보면 비슷해지거든요. 이렇게 주지에 척지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지에 모여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기도 이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기서 나온 요 가지를 주지를 연장지를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막 묶어 가지고 내리고 했죠. 묶어가 막 내리고 그래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요렇게 좀 잡아주면 요 정도 감만 안 달리, 요 주지 선단은 감만 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요 아래 이만큼 요 아래 눈을 기준으로 여기를 자르면 감은 안 달리거든요. 요 위에가 꽃눈이니까 감은 달리지 않고 주지 연장만 해 가는 거죠. 그러면 주지 연장을 이렇게 쭉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가지들을 잘라내는 정지 작업은 해줬고 이미 많이 잘라내 가지고 수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는 큰 가지는 하나만 잘랐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요 가지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수직으로 자라던 가지를 여기 잘라냈거든요. 잘라내고 마침 요 옆에 가지가 하나 있어서 이걸 척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눈이면 원래 감이 달릴 것 같거든요. 감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는 큰 가지는 이거 하나만 잘랐습니다. 이제 잔 가지들, 결과모지들을 배치하고 전정을 하겠습니다. 전정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장지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요게 주지를 계속 연장해 나가는 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유인도 막 했죠. 요렇게 해가지고 유인도 했는데 요 주지 끝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요 위에서 요 아랫눈 기준으로 맨 위에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까지의 감이 잘 달리거든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정도까지의 눈이 꽃눈인데 이 꽃눈에서 올해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감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을 잘라버리면 올해는 감이 하나도 안 달립니다. 요 아랫눈을 두고 자르면 되거든요. 요러면 주지가 연장이 됐습니다. 주지 선단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지가 굽어지면 굽어지는 부위에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도장지가 영양을 다 빨아먹어서인지 뒷부분에 감이 달려도 떨어지고 없습니다. 3개 정도 눈은 제거를 해버렸으니까 아마 여기까지 감이 달린다고 하면 주지 선단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달려도 다 따버리고 이 주지를 연장해서 계속 키워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놔버리면 이제 기울기가 이 정도 되죠. 그러면 또 신초가 좀 나오면 이거를 옮겨서 요 지점 정도 딱 두면 경사가 딱 완만하게 상승하거든요. 제 손까지니까 여기까지는 다 손으로 감을 딸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는 다 손으로 딸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는 큰 가지를 잘라내고 수영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주지나 척지, 결과모지, 그리고 결과모지에 감이 달리는 습성 등에 관한 내용들은 저의 채널에 올려진 재생 목록에 보면은 단감나무 전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지를 전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 썸네일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을 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잔잔한 가지들, 장가지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감이 달리는 걸 봐서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하계 전정할 때 가지들을 솎아내버리면 되거든요. 이 크립으로 유인을 한 곳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뭐 이게 가지가 이쁘게 되면 한번 살려보고 아니면 또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죠. 주지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쫙 펼쳐놨습니다. 여기가 주지 끝이죠.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진 게 아니고 그래야 물과 영양분을 쫙 빨아 당기거든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가지들이 다 골고루 잘 먹죠. 여기도 자른 부위에서 요 위에 가지가 있지만 요 밑에서 나온 포장지를 받아서 막 유인을 했죠. 이 주지가 좀 튼실해지면 이걸 완전히 이제 주지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예비 주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기서 감을 좀 달아가지고 따먹고, 감을 너무 안 달면 그러니까 따먹고, 이게 잘 만들어지면 여기서 잘라버리고 이걸 주지로 서먹는 거죠. 지금 길이가 많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만들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가면 이렇게 좀 따면서 갱신용으로 예비지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예비지들을 미리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다 예비지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척지를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갱신하고, 어쨌든 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지들을 잘 붙여야 됩니다. 주지에 감을 달 수 있는 척지들을 잘 만들어 놔야 무효 용적을 없애고 주지에 감을 많이 달 수 있는데, 이웃의 이 감나무를 보면 주지 끝에만 감을 달 수 있는 과지들이 있고 이런 형태도 있다. 근데 어쨌든 요런 데도 가지를, 조그만한 가지들을 많이 붙여야 된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웃의 부유단감나무인데 가운데 공간이 비어있는 개심자연형으로 잘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 전정을 할 때 이런 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잘 키워 나가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복잡한 부유단감나무를 정지와 전정을 통해서 수형을 개심자연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